안녕하세요. 책방 삼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예전엔 잘 기억하던 것들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몸무게는 예전처럼 빠지지도 않고 병원에 가봐도 딱히 큰 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뭔가 계속 불편하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주변에서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원시 부족을 조사했더니 전통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 의사들이 수만 건을 검사했지만 암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뇨도 심장병도 치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정정하게 사냥을 다니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놉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거든요. 만성 피로, 우울감,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름만 다를 뿐 모두가 어딘가 아픕니다. 5만 년 전 사람들은 건강했다. 왜 그럴까요? 5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런 병이 없었습니다. 당뇨도 없었고 고혈압도 없었고 심장병도 없었습니다. 그야 오래 못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다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하드자족, 남미의 아마존 원주민들, 이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의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병원도 많고 약도 많고 건강식품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아픈 걸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 맨발로 뛰는 뇌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존 레이티와 과학 저널리스트 리처드 매닝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초기 설정값, 우리가 아픈 이유,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기 설정값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텔레비전, 요즘 나오는 최신 프로그램을 보려면 최신 텔레비전이 필요하잖아요? 20년 전 텔레비전으로 요즘 나오는 4K 영상을 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년 전에 만들어진 몸,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5년의 생활 방식을 강제로 적용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자에 앉아 있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음식이 배달되고 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고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야생에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설계를 위반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 건강이 곧 행복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인간은 진화적으로 건강하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건강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계단을 가볍게 오르는 것,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 짜증이 나고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기 싫으면 의욕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건강과 행복은
따로가 아닙니다. 건강이 곧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범인을 찾아야 한다. 5만 년 전 사람들은 건강했는데 우리는 왜 아픈가?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저자들이 찾아낸 범인은 농사였습니다. 1만 년 전 인류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200만 년 동안 인간은 사냥과 채집으로 살았어요. 달리고, 던지고, 캐고, 잡아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됐고, 주로 먹는 음식이 곡물로 바뀌었습니다. 밀, 쌀, 옥수수,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시작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농경시대 사람들의 뼈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농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사람들의 키가 작아지고 뼈가 약해지고 충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문명은 전분이다. 그리고 문명병은 전분이 낳은 질병이다. 전분, 즉 탄수화물 말입니다. 밥, 빵, 면, 떡,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것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 12가지를 보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암, 치매, 이런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들이 신체의 결함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습관이 만든 겁니다. 특히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랜스 지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가린, 쇼트닝, 이런 인공 기름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2%만 늘어도 심장병 위험이 23%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23%요?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과 설탕이 가공식품의 기본 재료입니다. 과자, 빵, 케이크, 라면, 이런 것들 말입니다. 또 오메가3라는 영양소 들어보셨죠?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좋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오메가3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이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원인도 되고, 염증이 생기는 원인도 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살던 게 다 잘못됐다는 건가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자들은 해답도 함께 제시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우리 몸의 초기 설정 값에 맞춰 생활 습관을 바꾸자는 겁니다. 5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무엇을 먹을 것인가? 둘째,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셋째, 어떻게 잘 것인가? 넷째, 어떻게 정신을 깨어있게 할 것인가? 다섯째, 어떻게 사람들과 연결될 것인가? 이 5가지만 바꿔도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당뇨가 좋아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줄고, 기억력이 회복되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과학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저자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달린 거리를 재지도 않습니다. 그저 몇 가지 원칙만 지킬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픈 이유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설계와 맞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만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 말입니다. 5만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등장한 겁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죠. 어떻게 다르냐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리기 위해 태어난 몸. 첫 번째, 우리 몸은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에이, 난 달리기 못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침팬지를 보세요. 짧은 거리는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10km, 20km를 달리라고 하면 못합니다. 인간만이 장거리를 달릴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긴 다리, 짧은 발가락, 땀샘이 발달한 피부, 큰 엉덩이 근육, 이 모든 것이 오래 달리기 위한 설계입니다. 5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사냥을 했습니다. 사슴이나 영양을 쫓아가서 지칠 때까지 달렸어요. 동물은 빨리 달리다가 멈춰서 헐떡입니다. 인간은 천천히 계속 달립니다. 결국 동물이 쓰러지면 잡는 겁니다. 이렇게 수십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큰 두뇌의 비밀. 두 번째, 우리는 큰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큰 뇌가 왜 생겼을까요? 철학을 하려고? 예술을 하려고? 아닙니다. 움직이려고 생긴 겁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가 큰 동물일수록 움직임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복잡한 동물일수록 뇌가 큽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 민첩성과 신체적 민첩성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것과 몸을 쓰는 것이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생각도 많이 했지만 몸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사냥감을 추적하고 도구를 만들고 나무를 타고 바위를 오르고 이런 복잡한 움직임이 뇌를 키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많이 움직여야 머리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 혹시 움직임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 세 번째,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동물 새끼들은 금방 걷고 금방 먹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인간 아기는 몇 년이 지나도 혼자 못 삽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성인 넷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엄마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아빠도 도와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도와야 하고 이웃들도 함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협력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생겼고 언어가 발달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건강하면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잘 달릴 수 있을 때, 머리가 맑을 때,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건강이 곧 행복인 겁니다. 범인의 등장 마이너스 농경혁명.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된 우리 몸이 왜 지금은 아픈 걸까요? 범인이 등장합니다. 1만 년 전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농사의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 200만 년 동안 인간은 사냥과 채집으로 살았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열매를 따먹고 동물을 잡아먹고 그러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밀을 심고 쌀을 기르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농경시대 사람들의 뼈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농사를 시작한 이후 사람들의 키가 작아졌습니다. 뼈가 약해졌습니다. 충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도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없던 질병들이 생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분이라는 함정. 저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문명은 전분이다. 그리고 문명병은 전분이 낳은 질병이다. 전분, 즉 탄수화물입니다. 밥, 빵, 면, 떡,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것들이죠. 농사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식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고기, 생선, 채소, 열매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주로 곡물만 먹게 됐어요. 아침도 밥, 점심도 밥, 저녁도 밥, 단조로워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양입니다. 곡물은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고기는 배부르면 더 못 먹습니다. 하지만 밥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게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많은 탄수화물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당이 습격,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탕입니다. 원래 자연에는 단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꿀을 찾거나 과일을 먹을 때만 단맛을 느꼈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단맛을 아주 좋아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단맛이 나면 에너지원이다. 많이 먹어라. 이렇게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나 설탕이 있습니다. 커피에도, 빵에도, 과자에도, 심지어 반찬에도 설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단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 이런 것들은 순수한 설탕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걸 떠나서 단 하나의 원칙만 지켜야 한다면 어떤 형태든 설탕물을 마시지 마라. 왜일까요? 설탕물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저장합니다. 그렇게 살이 찝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살이 찌는 진짜 이유가 칼로리가 아니라 당과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라고 합니다. 그럼 과일 주스는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과일 주스도 설탕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으면 섬유질도 함께 들어가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버려지고 당만 농축됩니다. 콜라랑 별 차이가 없어요. 트랜스 지방의 공격, 설탕만 문제가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이런 인공 기름들이죠. 이것들이 과자, 빵, 튀김 등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냐고요?
값이 싸고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독입니다. 역학 연구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2%만 늘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23%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과 설탕이 가공식품의 기본 재료입니다. 과자를 보세요. 설탕과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빵도 마찬가지고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메가3의 부족입니다. 오메가3는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좋은 기름입니다.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많은 부분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우울증이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선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우울증이 적다고 합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셋째, 염증이 생깁니다. 넷째,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오메가3가 부족합니다. 생선을 잘 안 먹거든요. 대신 고기를 많이 먹는데 고기에는 오메가6라는 다른 지방이 많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한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 12가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암, 치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신체의 결함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 습관이 만든 질병들입니다. 특히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설탕,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지역의 원시 부족에게서도 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런 것들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았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밥심으로 산다.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을 먹으면 살찐다. 콜레스테롤이 나쁘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설탕이었습니다. 가공식품이었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우리가 더 많이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달게 만들고 더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설탕과 트랜스 지방을 넣어서 중독성을 높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먹게 되고 계속 아프게 됩니다. 진화는 두 가지만 신경 쓴다. 저자는 말합니다. 진화는 두 가지 쟁점에만 철저히 귀를 기울인다. 식량과 종족 번식, 다시 말해 잘 먹고 자손을 남기는 것, 이것만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50살, 60살까지만 살아도 진화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자손을 낳고 키우고 그 이후는 진화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노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처럼 80살, 90살까지 사는 건 진화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막 먹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길은 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은 길이요. 저자들은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몸의 초기 설정 값으로 돌아가는 방법을요.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찾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저자들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회복은 식단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5가지만 바꾸면 우리 몸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첫째, 무엇을 먹을 것인가? 둘째,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셋째, 어떻게 잘 것인가? 넷째, 어떻게 정신을 깨어 있게 할 것인가? 다섯째, 어떻게 사람들과 연결될 것인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가장 먼저 식단부터 바꿔야 합니다. 또 식단 이야기야? 그거 알아요. 적게 먹고 운동하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칼로리를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배고프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절대 원칙입니다. 설탕물을 끊으세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떠나서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킨다면 설탕물을 마시지 마라. 이것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설탕물이 뭐냐고요? 콜라, 사이다. 당연히 해당되죠. 그런데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으면 섬유질도 함께 들어갑니다. 천천히 소화되고 당도 천천히 흡수돼요.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버려지고 당만 농축됩니다. 한 잔에 사과 서너 개의 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몇 분 만에 쭉 마셔버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면 물을 드세요. 커피나 차도 괜찮습니다. 단 설탕 없이요. 이것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밥입니다. 밥은 조금만, 고기는 충분히. 다음으로 주식을 바꿔야 합니다. 밥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 밥 한 공기, 점심에 밥 한 공기, 저녁에 밥 한 공기, 게다가 빵도 먹고 면도 먹고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요. 저자는 말합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밥을 반 공기만 드세요. 한 공기 드셨다면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럼 배고프잖아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 고기를 더 드시면 되거든요. 생선도 좋고요. 달걀도 좋습니다. 두부도 괜찮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든든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 식사를 예전에는 밥 한 공기에 김치, 국 이렇게 드셨죠? 이제는 밥 반 공기에 계란 2개, 생선 한 토막, 나물 반찬 여러 가지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점심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밥 한 공기에 국, 반찬 몇 가지, 이제는 밥 반 공기에 고기 반찬 듬뿍, 채소 반찬 여러 가지 이렇게요.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드세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조로운 공장제 식품 식단을 거부하라. 무슨 뜻이냐면
매일 똑같은 것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밥, 김치, 된장찌개. 이것만 계속 먹지 마세요. 견과류도 먹고, 여러 가지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광활하고 다양한 지역의 먹거리를 골고루 드시라는 겁니다. 왜 다양성이 중요할까요? 각 음식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고, 당근에는 비타민어가 많고,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야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을 멀리하세요. 과자, 빵, 라면, 즉석식품 이런 것들은 설탕과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럼 뭘 먹어요?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드세요. 귀찮으시다고요?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계란 삶아 먹고, 채소 데쳐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복잡할 것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단에서 이것만 지키세요. 첫째, 단 음료를 끊으세요. 이것만 해도 큰 변화입니다. 둘째, 밥을 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고기와 생선을 더 드세요. 셋째, 다양하게 드세요. 매일 다른 반찬으로요. 넷째,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집밥이 최고입니다. 저자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음식 양도 재지 않습니다. 그저 당분을 멀리하고 곡물을 적게 먹고 가공식품을 피할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죠?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줄이고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 움직임입니다. 뇌는 움직이기 위해 존재한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움직임. 운동 이야기 나올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헬스장 가라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역기 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 뇌가 왜 있을까요? 생각하려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사고는 진화적으로 내면화된 운동입니다. 머리를 쓰는 것과 몸을 쓰는 것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뇌가 성장합니다. 이걸 과학 용어로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운동하면 뇌세포가 자랍니다. 뇌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우울감도 사라집니다. 과학이 방대한 근거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기억하세요. 인간의 몸은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운동신경계는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설계됐거든요.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걷기.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30분이요? 그것도 힘든데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한 바퀴, 공원을 느긋하게 산책, 이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그럼 몸이 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계단을 이용하세요.
무릎이 아픈데? 계단이요?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면 됩니다. 무릎이 정말 많이 아프시면 내려갈 때만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올라갈 때는 천천히 계단으로 처음엔 한 층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두 층, 세 층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심장도 튼튼해지고 다리 근육도 생기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팔을 쭉 뻗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다리를 앞뒤로 뻗고 어렵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집안일을 하세요. 집안일이 무슨 운동이에요? 아닙니다. 훌륭한 운동이에요. 걸레질하고 청소기 돌리고 빨래 널고 설거지하고 이 모든 게 움직임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꾸준함입니다. 하루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30분씩 매일 걷는 게 낫습니다. 격렬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매일. 이게 답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격렬한 유산소 운동이 좋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꾸준히. 그럼 몸이 변합니다. 세 번째, 수면입니다. 졸리면 주무세요.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먼저,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체중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잠을 못 자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자꾸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당깁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셋째,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수면 연구의 권위자 스틱 골드 박사는 말합니다.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은 반드시 자야 한다. 그럼 어떻게 자야 할까요? 저자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졸리면 자라. 그게 답입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야 한다. 이런 규칙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물론 규칙적인 게 좋긴 합니다.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면 8시간입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졸릴 때 참지 말고 자는 겁니다. 낮잠도 괜찮습니다. 점심 먹고 졸리면 30분 정도 주무세요. 밤에 잠이 안 올까봐 낮잠을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낮잠은 괜찮습니다. 30분 정도면 밤잠에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낮에 햇볕을 쬐세요. 햇볕을 쬐면 밤에 수면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둘째, 저녁에는 밝은 불을 피하세요. 핸드폰, 텔레비전, 이런 것들의 밝은 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너무 배부르면 잠이 안 옵니다. 넷째, 낮에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몸이 피곤해야 잠이 잘 옵니다. 네 번째, 각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네 번째는 각성입니다. 각성이요? 무슨 뜻인가요?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명상이라고도 하고 마음 챙김이라고도 합니다. 명상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릴까?
요즘 명상이 유행입니다. 하지만 명상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명상이란 지금 이곳에 주의를 집중하는 각성 활동이다. 야생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의식 상태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란 모든 면에서 그저 알아차리는 일에 불과하다. 저자의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느끼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숨이 코로 들어오는 걸 느끼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고 숨이 입으로 나가는 걸 느끼세요. 처음엔 5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10분, 15분, 매일 조금씩 하면 됩니다. 산책도 명상입니다. 앉아서 하는 게 불편하시면 걸으면서 해도 됩니다. 산책도 명상입니다. 앉아서 하는 게 불편하시면 걸으면서 해도 됩니다. 천천히 공원을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걸 느끼고 바람이 피부에 닿는 걸 느끼고 새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나무를 바라보고 이것도 명상입니다.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접촉하세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과의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수치로 증명됐어요. 산에 가세요. 공원에 가세요. 나무가 많은 곳을 걸으세요. 흙을 만지세요. 풀을 만지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혈압이 내려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연결.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연결되고자 한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 고인류 학자들의 말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부족 생활이 인간을 정의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능력보다 인간의 사회적 유대와 공감 능력에 우리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최고의 사회적 동물로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럼 혼자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옛날 동창을 만나세요.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를 떠세요. 종교 활동을 하셔도 좋고 동호회에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셔도 좋고요. 중요한 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자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안정적이고 그칠 줄 모르는 습관들이 진짜 문제다. 무슨 뜻이냐면 매일 똑같이 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또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매일 똑같이 반복하면 뇌가 죽습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새로운 장소에 가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노래를 배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자극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치매도 예방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식단을 바꾸세요. 단 음료를 끊고 밥을 줄이고 고기와 채소를 늘리세요. 둘째, 매일 움직이세요. 30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셋째,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8시간. 졸리면 주무세요. 넷째, 정신을 깨어 있게 하세요. 명상하고 자연과 접촉하세요. 다섯째,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외롭지 않게 함께 사세요. 이 5가지만 바꿔도 당뇨가 좋아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이 줄고 기억력이 회복되고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과학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식단, 움직임, 수면, 각성, 연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식단을 바꾸면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잠을 잘 자면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외롭지 않고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은 식단에서 시작됐다. 식단이 첫 단추입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바쁜데 어떻게 매일 운동을 해요? 단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끊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자도 완벽하게 살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달린 거리를 재지도 않습니다. 음식 양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당분 섭취를 멀리하고 곡물과 가공식품을 적게 먹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보세요. 복잡하지 않죠?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가끔 단 것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가끔 운동을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날들을 잘 지내는 겁니다. 80%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은 변화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 음료를 끊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요즘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하네? 예전보다 잠을 잘 자는 것 같아. 깜빡깜빡하던 게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럼 더 하고 싶어집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습관을 부릅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원시 부족 사람들은 70대, 80대에도 건강합니다. 사냥을 다니고 아이들과 뛰어놀고
병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인간의 초기 설정값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조금만 밀어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는 식량과 번식, 단 두 가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잘 먹고 자손을 남기는 것,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합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건강하면 행복감을 느끼도록,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사람들과 함께하면 보람을 느끼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설계대로 살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세요. 오늘 30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오늘 조금 일찍 주무세요. 이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아,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저자의 마지막 말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개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맞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예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체념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하나씩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초기 설정값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기억이 또렷하고 기분이 좋고 삶이 다시 활기를 띱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나 이제 건강하게 살려고 해. 함께 산책 좀 다녀줄래?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걸으면서 수다 떨까?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더 재밌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너그러워지세요. 자기 자신에게요. 가끔 단 것을 먹어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가끔 운동을 쉬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은 좀 쉬었으니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5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건강했습니다. 병원도 없었고 약도 없었지만 그들은 튼튼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움직였고 자연의 음식을 먹었고 충분히 잤고 자연과 함께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동굴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우리 몸의 설계에 맞춰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세요. 단 음료 끊기, 밥 줄이고 고기 늘리기, 매일 30분 걷기, 충분히 자기, 사람들과 함께하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발로 뛰는데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야생으로 돌아가라. 우리 몸의 초기 설정값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건강해집니다. 건강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여러분, 오늘부터 야생으로 돌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작은 종 모양도 눌러주시면 새 영상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